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에는 한양대 에리카 파이널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한양대, 네, 그렇죠? 한양대. 네, 한양대 서울 캠퍼스랑 에리카 캠퍼스가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에리카 이렇게.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에리카가 뭐예요? 이렇게. 그냥 약자예요. 그래서 뭐 이게 에듀케이션, 리서치, 인더스트리, 그다음 뭐지? 클러스트 에어리어인가 그럴 거예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뭐냐면 뭐 학문, 연구, 그다음에 산업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클러스트 묶인 뭐 연구 단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냥 공부하는 곳이야 뭐 이런 정도인데 멋있게 써놓은 거야 그냥. 그쵸? 그냥 안산 캠퍼스였는데 그 말이 이제 안산 캠퍼스 하니까 뭔가 지방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름을 그냥 글로벌하게 바꾼 거죠. 그 말밖에 없고요. 네, 우리는 지금 논술 하잖아, 그죠? 근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논술이죠. 논술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똑같아. 한양대 본캠하고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대학은 뭐죠? 문제가 고정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죠. 건국대 이런 데를 특징으로 삼으면 뭐야? 1번 문제, 2번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연습해서 들어가면 풀이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재심은 새로운 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결만 지으면 풀이하고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죠. 근데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와 똑같죠.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재심문도 new 새로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답안 쓰기. 문제죠, 문제. 문제도 새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답안 쓰기도 새롭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논술 준비가 좀 잘 안 된 친구들은 좀 어려워요. 미안하다. 그래서 에리카를 여러분들이 파이널 강의를 듣게 되는데 뭐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듣는다면 선생님 기본 강의 정도는 듣고 듣는 게 좋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의 여러 강의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요. 한 강의를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저렇게 푸는 거야 확인을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만 특징이 정해진 건 없는데 이건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논술 시험이죠.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비문학 글쓰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비문학 글쓰기니까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밖에 없어. 우리는 설명문 쓰기랑 논설문 쓰기, 그죠? 논설문 쓰는 두 가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다른 유형들이 있어요. 뭐 비교하시오, 그다음 요약하시오, 설명하시오, 비판하시오, 자료를 해석하시오,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시오, 평가하시오, 뭐 등등의 문제 요구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장 크게 일반화시킨 뭐죠? 그냥 설명문 써라, 논설문 쓰라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설명문 쓰는 방법과 논설문 쓰는 방법을 익혀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통 대학은 1번 문제가 설명문 쓰기, 2번 문제가 논설문 쓰기. 에리카도 보통은 이런 패턴이에요. 1번 문제가 설명문 쓰고 비교 설명하시오가 나오고 2번 문제가 평가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긴 한데 한 6대4 정도예요. 6대4. 6은 이렇게 1번 문제 설명문, 2번 문제 논설문이 나오고 4는 둘 다 논설문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설명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문제에 좀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없고요. 뭐 문제 분석. 그러니까 문제의 요구에 집중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리카가 맞죠? 90분이죠?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90분에 1300자 정도 내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90분에 1300자인데 두 문제가 나와요.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나오는데 이 1번, 2번에 문제는 뭐 상관없는데 이게 500자, 800자인가 이렇게 출제가 될 텐데요. 근데 이게 문제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시문 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대략 6개에서 7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제시문 수가 많아도 제시문이 짧으면 상관없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제시문의 수도 많고 분량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 압박이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다행히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잖아. 나빠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 긍정적인 면은 뭐예요? 제시문의 난이도는 제시문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시문이 쉬워. 근데 개수가 많고 분량이 많아. 그래서 2번이나 3번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또는 2번을 읽으면서 문제 요구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생각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건 난이도는 쉽기 때문에 뭐하냐? 개요 짜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서는 항상 뭐죠? 개요를 만들어서 답안을 쓰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개요를 짜줄 거예요. 그래서 개요를 짜고 써라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지? 개요를 짜고 써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를 배워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뭐 다른 건 없는데요. 유의사항에서 유의사항, 이거를 매 문제 풀이할 때마다 선생님이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OT에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 중에 제일 학생들을 당혹해 하는 게 뭐냐면요. 검정색 볼펜 작성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쵸? 검정색 볼펜으로만 작성하고 빨간색, 파란색 안 돼요. 그래서 삼색 돌려쓰면서 띡띡띡 하는 볼펜 쓰지 마세요. 그냥 검은색 볼펜을 써야 되는데 뭐 플러스 펜, 뭐 젤로펜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검은색 볼펜인데 볼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가요? 왜 볼펜으로 작성을 시키냐면요. 첫 번째, 볼펜 작성은 뭐냐? 스캔 때문이에요. 스캔을 연필로 쓰면 스캔 뜨면 어때요?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채점할 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볼펜을 쓰게 되는데 근데 문제점이 뭐가 되는 거야? 뭐죠? 수정이 어려움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유의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답안지 수정 시 가로로 2줄을 긋고 그 위에 작성하세요. 이게 원고지 수정 원칙적인 수정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손태석은 짱이야 이렇게 썼는데 이상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줄을 긋고 그 위에다가 손태석은 킹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제 두 명의 학생들이 있죠. 무슨 학생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위에 써야 돼. 근데 원고지가 그렇게 되나요? 그죠? 요 정도의 여백이 조금 있을 뿐인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원고지를 쓰냐면 그럴 바에는 수정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손태석은 이렇게 쓰면 지워도 위에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글씨는 크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정을 좀 적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글 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천천히 써야 돼요. 신중하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썼어요. 손태석은 뭐야 하다가 딱 지웠어요. 그래서 세 보니까 이게 내가 10자를 지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900자가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900 여기다가 10칸을 더 추가해도 상관없겠지 이러면서 세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원고지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원칙이 뭐야? 2줄 긋고 위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분량은 뭐냐면 마지막 마침표예요. 마침표까지가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본고사의 답안은 1매 이내에 작성을 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답안지 제출 교환 문제죠. 교환해준다는 거야. 근데 가끔 시험장 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근엄한 이렇게 아저씨들이 있어요. 다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들은 감독관 중에 한 30에서 40%만이 교수님이고요. 60, 70%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 또는 군인, 경찰 이런 공무원이 이제 시험 감독관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분이 다 교수님인가? 잘 보여야 되나? 아니에요. 알았어? 근데 몇몇 이제 감독관 중에 답안지 교체를 한번 해주면 이렇게 도미노처럼 쓰나미가 밀려와요. 선생님도 이제 시험 감독, 논술 감독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대학생들, 그죠? 그다음에 학부생들 감독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한 명이 교체하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감독관은 안 돼. 답안지 교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기 유의사항에 뭐라고 바꿔준다고 했잖아. 그럼 손 들면 돼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교체로 인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뭐 당연한 거겠지. 다음의 경우에는 0점 처리다. 검정 볼펜이 아닌 경우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신원이죠. 신원이나 신원을 표기한 경우 이게 0점 처리인데 0점 처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신의 신원을 표기한 거나 표시한 경우인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쓰는 친구 없죠. 당연히 답안지 앞에 답안지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뭐 수험 번호 쓰고 맞죠? 이렇게 해서 마킹하게 돼 있죠. 맞죠? 검은색 사이펜, 컴퓨터 사이펜에 이렇게 번호 찍게 돼 있고 원고지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원고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0점 처리를 받는데 자기가 왜 0점 처리를 받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뭐냐면 뭐뭐 인미 다 하고 마침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겁나 크게 찍는다거나 밖에다가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뭐 하고 이렇게 해서 옆에 원고지 여백에 답안지 제출되는 원고지에 여백에 무슨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광탈이에요. 그래서 알바들이 그걸 다 속아내는 알바들이 따로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옆에 무슨 표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인 거고요. 이게 표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표현, 뭐 나는, 저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사항이 아닌데 쓰다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 좀 압박하니까 이게 1번 문제는 다 쓰는데 2번 문제 막 쓰다가 마지막에 이만큼 비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안을 다 완성 못하니까 이제 한 5분 남으니까 5분 동안 나는 이걸 잘 못 써. 이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편지를 써요. 교수님 안녕. 이런. 교수님 안녕 이러면서 나는 강원도에서 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게 오고 헐레벌떡 오는 바람에 내가 지금 시간 안에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컨디션도 안 잡고 근데 나는 교내 논술대회에서 대상도 받아왔고 이러면 편지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광탈이야. 알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 사용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은 연필로 많이 연습을 하는데 볼펜으로 한양대 에리카는 연습을 한두 번은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섣불리 쓰면 안 돼. 그래서 계율을 짜고 써야 되는 거야. 계율을 짜고 충분히 생각해서 천천히 써서 깔끔하게 나와야 되지 수정을 여러 번 하면 무슨 글인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 수정액도 안 되니까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원고지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여기 900자까지면 이렇게 800자면 800자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플러스 100자 정도까지가 원고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 뒤에 원고지가 더 필요해서 주어진 원고지보다 내가 더 칸을 그려서 글을 쓰는 거야. 이건 무조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뭐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에리카 문제는요. 에리카를 준비를 적극적으로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들은 답안의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대학이에요. 왜냐면 제시문 아까 얘기했죠. 길어요. 그리고 뭐 그림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좀 좋은 점수를 잘 받는 반면에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려워. 다만 무슨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리카를 위해서 논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한 친구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난 에리카를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논술 준비했어. 이런 친구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원서 접수를 하고 에리카 논술을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에리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장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포커스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계율을 완성해서 아주 깔끔하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던 대로 그냥 제시문 쭉 들고 읽다가 쓰다가 아닌가 쓱쓱 이렇게 하는 풀이 방법으로 하면 답안지가 아주 볼펜으로 도배가 돼서 채점이 불가능한 답안지가 될 거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선생님과 같이 선생님이 하라는 말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진짜 강의 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